자, 문법 6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6강은 이제 의문의 변동 이제 들어갈 텐데, 자, 이 의문의 변동을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이제 종류 위주로 해서 좀 개괄적으로 변동을 전체를 한번 조망해보는 시간을 갖고, 다음 영상부터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냥 변동이 이런 종류가 있구나, 의문의 변동은 이런 것들이 포인트겠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의 변동 이제 본격적으로 볼 텐데, 자, 의문의 변동은 말 그대로 의문이 변동, 변하는 걸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고요. 이 의문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자, 대표적인 의문이 뭐가 있냐면 자음, 그리고 또는 모음. 따라서 자음과 모음이 변동이라는 건 변하겠죠. 따라 자음과 모음이 바뀌면 의문의 변동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의문의 변동,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발음이 바뀌고 어떤 식으로 자음 모음이 바뀌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이 의문의 변동 문제를 풀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변동이 일어난다는 건 변동 일어나기 전과 그 이후에 의문의 변동이 일어난 후가 달라졌을 때 의문의 변동이 되는 거겠죠. 이때 변동 전과 변동 후를 비교해서 어느 지점에서 달라졌는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의문 변동 전에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A, B라고 하는 자음이나 모음이 있다고 쳤을 때 변동 후가 됐더니 A, C가 됐다라고 하면, 그럼 결국에 이 B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뭘로 바뀐 거죠? 그렇죠, C라고 하는 걸로 바뀐 거죠. 이걸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하셔도 의문의 변동 문제는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풀면 좋냐면, 변동 전과 변동 후를 비교하는 거니까 흡사, 이거 틀린 그림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 말은 달라진 걸 바로 이렇게 한 번에 찾아도 되고, 같은 부분을 제끼고 난 뒤에 남은 부분만 비교하셔도 됩니다. 이건 그때그때 사용하시면 돼요. 같은 걸 버리고 바뀐 걸 찾는다, 또는 그냥 달라진 걸 한 번에 찾는다. 어찌됐건 틀린 그림 찾기다, 의문의 변동 문제는. 자, 요 관점을 조금 잘 가지고 계시면은 의문의 변동 문제 풀 때 훨씬 아마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의문의 변동 이제 하나씩 일단 볼게요. 자, 의문의 변동 일단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교체, 축약, 탈락, 첨가 네 가지가 있고, 세부적인 변동도 있겠죠. 그럼 시험 출제는 크게 보통 두 가지로 출제가 돼서, 이 네 가지 변동 크게 나눈 네 가지 변동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세부적인 걸로 개별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유형이 다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교체 현상은 말 그대로 교체니까 특정 의문 하나가 특정 의문 다른 의문으로 바뀌면 교체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 교체는 총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말 그대로 받침에서 발음이 바뀌는 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고요. 자, 예문을 바로 볼게요. 자, 받침 시옷을 디귿으로 바꾸죠.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되겠죠. 왜냐면 시옷은 대표 소리가 아니잖아요. 음절의 끝소리는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은 빼고 이응 7개만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바뀌란 단어에서 쌍기역이 뭘로 바뀌냐면 기역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쌍기역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된소리라고 말하는 글자가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쌍자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 된소리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역이 2개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쌍기역이 하나라고 볼 수 있을지 라고 했을 때 전자가 틀린 설명이고 후자가 맞는 설명입니다. 이 말은 된소리는 자음이 몇 개? 자음이 1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밖은 쌍기역이 기역으로 교체가 된 거지, 쌍기역, 즉 기역 2개에서 기역 하나가 탈락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좀 잘 봐두시고요. 나중에 이 개념을 가지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자음군 단순화 라고 하는 개념이랑 비교할 겁니다.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된소리 대기라고 하는 교체가 있고, 즉 된소리로 바뀌는 거고요. 이 된소리는 다른 말로 경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국수할 때 시옷을 뭘로 바꾸는 거죠? 쌍시옷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전에 보셨지만 쌍시옷이 그러면 자음이 몇 개죠? 그렇죠, 자음이 1개죠. 그렇죠?
따라서 시옷이 추가됐다라고 첨가됐다라고 설명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껴안다라고 했을 때 뒤쪽에 있는 디귿이 뭘로 바뀌었다? 쌍디귿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된소리 대기 교체 현상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음화 현상이 있는데, 비음화는 말 그대로 비음으로 변하는 거고요. 이 비음은 제가 그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외워야 되는 자음 중에 하나입니다.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는 게 비음화. 그래서 잘 보시면 국물에서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죠. 그럼 비음화. 종로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죠. 비음화. 섭리에서 받침이 뭘로 바뀌냐? 미음으로 바뀌고 뒤쪽에 있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비음화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마는 유음, 즉 리을로 바뀌는 걸 유마라고 하고, 자, 신라를 보시면은 뭘로 바뀌었죠? 그렇죠, 리을로 바뀌었죠. 설날 리을로 바뀌었죠. 이렇게 되면 유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음화랑 유마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비음화랑 유마는 둘 다 자음 두 개가 충돌이 나서 닮아서 비음으로 바뀌고 닮아서 유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자음끼리 충돌나서 닮아졌다라고 표현해서 자음 동화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개음화라고 있는데, 구개음화는 해돋이 봤을 때 이 디귿을 뭘로 바꾸어서 지읒으로 바꾸는 게 구개음화고요. 이 구개음화는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중요한 건 이 모음을 만났을 때만 바뀝니다. 이 모음을 만났을 때. 그럼 같이도 한번 볼게요. 받침의 티읕이 뭘로 바뀌죠? 치읒으로 바뀌죠. 자, 무슨 모음 만나서? 이 모음을 만나서. 따라서 D가 G로 바뀌고 T가 T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써볼게요. 요거는 디귿이나 티읕이라고 하는 글자가 뭘 만났을 때? 이 모음을 만났을 때 뭘로 바뀐다?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 걸 구개음화라고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때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음을 만났을 때만 바뀐다는 거. 왜냐면 이 모음이 아니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말이냐면, 끝이라고 하는 단어 뒤쪽에 이를 붙일 때랑 끝이라고 하는 단어 뒤쪽에 을을 붙일 때 발음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끝 뒤에 이를 붙였으니까 지금 티읕 뒤에 이가 붙었죠. 그쵸?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될까? 이게 치가 되겠죠. 즉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자, 그런데 끝을 같은 경우는 똑같이 티읕인데 뒤쪽에 뭐가 있냐면 모음이 있는 거죠. 그럼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냐? 이게 발음이 틀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즉 얘는 연음 현상이 일어나야지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끝을이라고 발음을 많이 하는데 틀린 발음이에요. 자, 구개음화는 무슨 모음 있을 때? 이 모음 있을 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구개음화 현상도 결국에 닮아가는 현상이어서 이 자음동화와 구개음화를 합쳐서 무슨 현상이라고 표현하냐면 동화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교체 현상은 동화인 것과 동화 아닌 것으로 나누어지겠죠. 동화 아닌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 대기.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는 동화 현상. 동화 현상 중에서도 비음화, 유음화는 자음 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약으로 넘어갈 텐데, 자, 축약은 말 그대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자음, A, B 두 자음이 특정 음문으로 합쳐지면은 축약. 자, 이때 축약이 될 때는 자음이 축약되거나 또는 모음이 축약될 수 있고요. 자음 축약은 거센 소리로 바뀐다고 해서 거센 소리 대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센 소리도 외우셔야 되는 자음 중에 하나예요. 키읔, 티읕, 피읕, 치읕, 피카츄 털.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조커를 봤더니, 자, 히읗, 기역. 뭘로 바뀌죠? 키읔으로 바뀌죠. 축하, 기역, 히읗. 뭘로 바뀌죠? 키읔으로 바뀌죠. 그러면 자음 축약 또는 거센 소리 대기가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모음이 축약되는 건데, 자, 보시면 오다 뒤에 아서가 붙으면 오, 그리고 아가 있는 거죠. 두 개 합쳐지니까 뭐가 되는 거죠? 와가 되죠. 한번 써볼게요. 오라고 하는 모음과 아라고 하는 모음이 합쳐져서 와가 되었다. 그러면 축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엔 탈락인데 탈락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탈락이 무언가 하나가 어떻게 된다? 사라지면은 탈락이 되겠죠. 이때 탈락은 자음이 탈락될 수도 있고 모음이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 겹받침에서 나는 발음 있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변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자음 탈락이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 자, 리을 탈락은 보시면
솔 뒤에 나무, 리을 없어졌네. 소나무, 리을 탈락. 알다 뒤에는 리을 없어졌죠? 아는. 그럼 리을 탈락. 자, 히읗 탈락은 받침의 히읗이 없어졌죠. 발음할 때. 따라서 히읗 탈락.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모음이 없어지는 모음 탈락 같은 경우는 일단 으가 없어지긴 하는데, 자, 쓰다 뒤에 어서를 붙입니다. 그럼 보세요. 으 뒤에 어가 붙었죠. 그랬더니 어만 남죠. 그러면 쓰다 할 때 으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모음 탈락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동음 탈락이 있는데, 이 동음 탈락은 뭐냐면 같은 소리가 연속으로 나와요. 특히나 아가 두 번 나오거나 또는 어가 두 번 나오는 거죠. 그럼 두 번 나오니까 하나가 없어지는 게 바로 동음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가다 뒤에 아서를 붙였어요. 그러면 가 할 때 아와 아서 할 때 아 합쳐졌더니 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서, 어서도 마찬가지요. 자, 서다 뒤에 어서를 붙였더니 어떻게 되느냐? 어만 남죠? 따라서 하나가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동음 탈락, 모음 탈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음군 단순화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변동 중에 하나고, 자음군 단순화는 말 그대로 자음의 무리가 단순해지는 현상이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받침이 겹받침일 때 그 중에 하나의 자음이 뭐한다? 탈락되는 현상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잘 보시면 흑이라고 한 단어가 있을 때 받침에 지금 리을, 기역 두 개죠. 이때 리을이 하나 사라진 거죠. 따라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막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막다가 지금 받침이 리을, 기역 두 개죠. 근데 리을이 없어졌죠. 따라 자음군 단순화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받침에 리을, 기역 이렇게 두 개가 왔는데 둘 다 발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발음하겠죠. 그 말은 자음 하나를 없앴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탈락. 이걸 자음군 단순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첨가 현상이 하나가 생기는 게 첨가 현상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B 두 자음이 있는데 사이에 무언가가 C 같은 게 생기면은 첨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첨가는 일단은 사이소리 현상과 반모음 첨가가 있는데, 일단 사이소리 현상 중에서 대표적인 게 니은 첨가라서 일단 니은 첨가 위주로 볼게요. 자, 솜에 이불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발음이 솜니불로 발음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선생님 이응이 니은으로 교체된 거 아닐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초성의 이응은 발음이 되지 않으니까 없는 거죠. 그럼 니은이 뭐 됐다? 첨가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색연필도 마찬가지로 색 더하기 연필이죠. 그런데 발음이 색연필로 발음이 됩니다. 그럼 니은 첨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반모음 첨가. 반모음 첨가는 말 그대로 반모음이 첨가되는 건데, 자, 이 반모음 첨가도 최근에 잘 나오는 변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피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피여로 발음을 해요. 자, 그런데 여는 이중모음이죠. 이중모음이면 발음을 두 번 하죠. 이, 어. 자, 이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모음, 이중모음은 앞쪽에 있는 모음이 반모음이고 뒤쪽에 있는 모음이 단모음입니다. 그러면 피어가 피이어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고, 따라서 피를 빼고 어를 빼고 남는 건 이만 남겠죠. 따라서 무슨 모음이 첨가? 반모음이 첨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드렸는데, 일단 제가 이후 영상에서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변동의 종류만 조금 한번 봐두시면 좋고요. 이 변동의 틀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체 현상의 5개, 축약의 2개, 탈락의 3개, 첨가 2개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실제 기출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2014학년도 자 수능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기를 봤더니 보기에 지금 예문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예문. 그러면 항상 뭘 해주셔야 되냐면 이 예문을 보고 공통되는 변동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받침의 시옷, 디귿. 자, 피읍, 비읍. 자, 쌍기역이 기역. 전부 다 받침이랑 관련되죠.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관련되는 예문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약밥을 놨더니 비읍. 얘가 쌍비읍. 디귿이 쌍디귿. 그럼 얘는 된소리로 바뀌었구나. 된소리 대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된소리 대기.
다른 말로는 경음화라고 표현하겠죠. 자, 그럼 디귿을 봤더니 자, 히읗이랑 지읒이 만나서 치읓으로 바뀌네. 디귿이랑 히읗이 만나서 티읕으로 바뀌죠? 두 개가 축약되죠. 따라서 자음 축약이 일어났고, 자, 이걸 이제 거센 소리 되기라고도 최근에는 부릅니다. 이거 용어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1번 한번 볼게요. 1번. 자, 기역과 디귿, 즉 끝소리 규칙과 거센 소리 되기가 모두 일어난 예로 따뜻하다를 들 수 있대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 받침의 시옷인데 시옷 발음 못하겠죠. 그럼 얘를 뭘로 바꿔야 될까요? 그렇죠. 디귿으로 바꿔야겠죠. 따뜻. 그러면 받침에서 대표 소리를 바꾸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받침의 디귿과 뒤쪽에는 히읗이 만나겠죠. 그럼 만나면 이게 뭘로 바뀔까요? 그렇죠. 티읕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두 자음이 만나서 바뀌었으니까 얘는 자음 축약, 즉 거센 소리 되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1번의 정답은 O로 볼 수 있겠네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니은과 디귿인데 니은은 된소리 되기, 디귿은 자음 축약이죠. 자, 뒤에 자음이 앞에 자음에 자, 동화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자음 두 개가 축 눌러서 동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무슨 동화? 자음 동화라고 하고, 이 자음 동화에는 두 가지, 비음화와 유음화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이런 개념 정도는 떠올리시면 좋아요. 자, 따라서 이번의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봤더니 자, 니은은 된소리 되기. 자, 된소리 되기는 자, 4개 변동 중에서 어디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죠. 교체 현상입니다. 이거 첨가 아니에요. 따라서 틀렸고 디귿은 축약으로 볼 수 있겠죠.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한 문제. 자, 이번에는 2018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수능이고, 그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음운의 변동 물어보면서 어떤 변동이 적용됐느냐도 물어보지만 최근에 이 음운 개수를 비교하는 문제가 잘 출제가 되거든요. 이 음운 개수 비교하는 문제 조금 유심히 봐두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기억을 먼저 봤더니 흥릴. 이거는 변동이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지금. 자, 이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받침에 지금 리을 기억. 뒤쪽에 일 있죠. 그러면 일단은 받침 먼저 한번 바꿔볼게요. 흑. 그 둘 중에 뭐 없애면 될까요? 그렇죠. 리을 없애면 되겠죠. 그럼 한번 써볼게요. 흑, 일. 이렇게 되죠. 따라서 받침에서 하나가 사라졌다. 따라서 자음군 단순하가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난데 흑 뒤에 일이 붙은 거예요. 이게 흑과 일이 만나서, 즉 두 단어가 만났을 때 앞쪽에 받침이 위치하고 뒤쪽에 이 모음이 있을 때 니은 첨가가 잘 일어납니다. 자, 다시. 자, 요 니은 첨가 조건은 이따가 나중에 뒤에서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좀 잘 봐두시면 좋아요. 단어가 두 개 말로 구성되었을 때 앞쪽에 받침이 위치하고 뒤쪽에 이 모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니은 첨가 잘 일어납니다. 이때 이 모음은 반모음 이도 포함해서 야, 여, 요, 유 같은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사이에 뭐가 생긴다? 니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 할 때 기역, 뒤쪽에 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니은 첨가 되겠죠. 그러면 흑, 닐이 되고, 자, 두 번째 일어난 변동은 니은 첨가. 자, 그리고 났더니 받침의 기역, 뒤쪽에 니은이죠. 그러면 두 자음이 닮아서 어떻게 바뀌느냐? 흥, 닐이 되고 세 번째 일어난 변동은 비음화가 일어났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니은 한번 가볼게요. 자, 달른을 보니까 달린 일단 여기 한번 써볼게요. 받침에 리을 히읗 그리고 뒤쪽에 니은이죠. 그러면 받침에 있는 리을 히읗 중에서 어떻게 됐냐? 일단 히읗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어떻게 됐다? 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선 탈락이 먼저 일어나고요. 자, 두 번째 리을과 니은이 만나서 어떻게 됐다? 리을 리을로 바뀌니까 즉 유마가 일어났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자, 발야구 같은 경우는 자, 발에다가 야구가 붙은 건데 지금 잘 보시면 니은 첨가 조건으로 볼 수 있죠. 왜? 발 플러스 야구니까. 받침에 리을 있고 뒤쪽에 야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발음될까요? 일단 발
냐 구로 발음되고 일단은 니은이 첨가가 될 겁니다. 니은 첨가. 자, 그리고 난 뒤에 또 리을이랑 니은이 만났죠. 그러면 유마가 나타나서 발, 랴, 구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나타난 건 유마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볼게요. 자, 1번. 자, 공통적으로 나타난 건 첨가는 아니죠. 왜냐면 니은에서는 첨가가 없었기 때문에 정답은 X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볼게요. 자, 의문의 변동 결과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없는 것은 기억이라고 했는데 의문의 개수 변화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의문의 개수를 변동 전과 변동 후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흑이라는 글자 잘 보시면 히읗, 리을, 기역 4개, 1 초성 없습니다. 이거 2개. 그럼 토탈 6개. 자, 흑일 3개, 3개. 그럼 토탈 6개가 되겠죠? 그러면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 있네요.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문제가 지금 뭘 물어보는 거냐면 자음군 단순화로 음은 하나 탈락, 니은 첨가로 하나 첨가,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제로가 됐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니은과 디귿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 자, 지금 니은에서 음운 변동 2번, 디귿 2번 이죠, 그쵸? 같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제 음운 변동에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했고요. 일단 지금은 이제 이번 영상은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거라서 다음 영상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